자, 오늘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저번에 점검만 좀 했는데 사실 저번에 배웠던 내용들은 공식만 적용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필기장을 보고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얘가 구하라는 공식을 적용한 그 좌표가 뭘 구한 건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알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 적용만 되면 나머지 문제가 좀 안 풀리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잡으면 되죠. 그런 상황이고 이 선생님 개념이 이해 안 됩니다 라는 거 사실 여기 개념 같은 게 없었어요. 거의 알겠죠? 개념이 없었고 그냥 공식만 있었죠. 그냥 뭘 구하는 공식이냐는 아는 게 개념이겠지. 알겠죠? 뭐 수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없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평론을 위해서 두 점이 나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식을 적용하는 거 어차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건 다 하는데 의외로 이제 쉬운 문제도 잘 못 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점의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보자마자 P를 A, B라고 해야지. 나는 이 습관이 잡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보통 많이 못 풀어요. 알겠죠? 아니면 뭐 X 위의 점 P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 P를 A, 0이라고 해놔야지. 이런 걸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힌트를 봤을 때 P의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해서 공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평행사변형의 좌표 찾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44번까지의 문제들 중에서 풀다 막힌 거 있으면 몇 개만 질문 받아보고 오늘 이제 그 뒤에 진도를 나가서 점과 좌표는 끝내버릴 계획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배울 건 다 배워서. 혹시 7페이지까지 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44번까지 했을 때. 뭐 요거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그 뒷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나온 친구들은 뭐 자기가 맡겼던 것들은 좀 점검을 한 것 같긴 한데 범준이 풀어와라. 빨리빨리 옵니다. 자, 오늘의 진도를 나갑시다. 됐죠? 7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지금 처음에 설명하는 7페이지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m 대 n 내분점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점과 무게중심 구할 수 있고 그죠? 요런 공식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공식들을 적용해서 이제 나오는 유형 세 가지만 정리하는 거야. 새로운 공식을 배우는 건 아니고 성질 같은 걸 배우긴 하는데 그 유형 세 가지만 정리하는데 첫 번째 유형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게중심 성질입니다. 자, 봐봐요. 자, 또 필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혹시 뭔지 아는데 무게중심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외심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외심 기억나요? 외심이 뭐였다?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이게 외심의 뜻이야. 뜻 그냥. 외심이 뭐야? 그러면 선생님 그건요. 삼각형이 있으면 그 세 꼭지점을 지나는 하나의 원이 존재하는데 그 원을 외접원이라 부릅니다. 그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 부르는 거죠. 이거 외심의 뜻인 거고. 알겠죠? 고1 학생이 기억해야 될 외심의 성질은 뭐라 그랬지? 그때도 태훈이가 얘기했었죠. 그죠?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이 뭐였다? 범준아 기억나니? 거리가 그렇죠.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이다. 알겠죠? 오케이? 외심은 외심점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점이 외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원을 그려보면 쉽게 증명은 되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 오늘 이제 무게중심을 배울 건데 무게중심은 훨씬 잘 나와요. 외심이나 내심보다. 알겠죠? 그럼 무게중심 뭐냐? 우리가 얘도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 거의 다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무게중심을 만드는 방법 알아요? 작도하는 방법? 중2 때 배웠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여기에 무게중심 찍어봐 이러면 어떻게 찍어? 뭐 나한테 자가 있다 치겠습니다. 눈금자가 있다 치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찍어? 무게중심을 찍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는 거 봐봐. 여기에 중점을 잡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이어. 이러면 우리 요 선분은 뭐라 불렀지? 요 골드 배웠잖아. 요 선 뭐라 불러? 요 선. 수선은 수직으로 내린 선을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요 선 뭐라 불러? 요거 배웠는데 우리 첫 시간에. 시간 나면 요즘 학교에서 할 일 없는데 노트나 좀 보세요. 알겠습니까? 요 선 뭐라 불러요? 선. 여러분 이거 중선이라고 불러. 중선. 들은 거 기억 안 나? 대변의 그 중점으로 가는 직선. 중선. 파필수의 중선 정도 있었죠. 구성만 할까요? 여기 A, B랑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두 배 다 뭐 이런 공식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중선이 그린 거야. 중선. 이렇게. 중선. 여기서도 중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알겠습니까? 그때 우린 요 점을 뭐라 그런다? 무게중심이라 그런다. 라고 중2 때 배웠죠. 알겠죠? 저 점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무게가 중심이라는 건 뭐 좀 과학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이 철판을 내가 잘라가지고 삼각형 판이 있죠? 여기다 못으로 콕 찍어가지고 탁 들면 얘가 어디로 치우치겠어? 안 치우치겠어? 안 치우치죠. 그게 뭐 유림이야. 그죠? 그럼 이런 무게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무게중심 기준에서 이 잘린 이 삼각형들은요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성질이죠. 알겠습니까? 그 넓이 분포가 똑같으니까 얘가 이제 무게 중심인 거야. 알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런 건데 여기 때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 아마 이건 기억날걸요?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이다? 2대1입니다. 2대1. 여기 2대1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 기억하시죠. 알겠죠?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입니다. 비율이. 알겠습니까? 이건 뭐 증명하지 않을게요. 중학교 내용은 증명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2대1, 2대1, 2대1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성질은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고1이니까 고1 때는 추가로 한 개 더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삼각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고1 때는 이걸 여기 있는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형을 막 파헤쳐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 존재는 하는데 거의 없고 다 공식만 적용하면 돼 그냥. 우리가 A좌표와 B좌표와 C좌표가 있으면 무게중심 좌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을 구하지 않아. 고1들은 알겠죠? 좌표를 설정해서 산수해가지고 그 좌표 위치 찍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 나온 성질은 뭐냐면 내가 A, B, C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 대 N 네분점 을 찍었어. 요 P라고. 또 여기를 M 대 N 네분점. M을 내가 더 크게 잡았으니까 M 대 N 네분점. Q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M 대 N 네분점. M 대 N 네분점. 같은 비로 돌아야 돼. M 대 N, M 대 N, M 대 N. 알겠습니까? 여기를 R이라 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고1이 배워야 될 무게중심 성질은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은요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이거는 고1 때 배우는 하나의 성질.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같은 비율로 탁탁탁 찍어서 새로운 삼각형 만들잖아? 그러면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같은 점이 나와요. 알겠죠? 자, 지금 난 증명하지 않았는데 이거 증명하려면 증명 간단합니다. 쟤를 봐봐. 이게 좌표평면은 증명이 되게 쉬운 게 내가 이제 증명해 볼게요. 직접 식으로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식이 상당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스토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야. 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증명하면 돼. 야, 봐봐. 어떤 삼각형을 좌표평면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을 좌표에 올려놓고 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만의 성질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걸 좌표로 올려서 좌표에서 연산으로 파헤치는 거야. 그게 이제 고1 도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서 쌤이 좌표 올릴게요. 그럼 원점을 B로 잡을게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여기 어디 C가 있겠죠? 어디 A가 있겠죠? 아무 때나 랜덤을 잡은 거야. 오케이? 설정을 하는 거죠. 야, 여기 좌표를 A, B를 하자. 여기 C, 0을 할게요. 0,0. 그죠? 랜덤한 삼각형 하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주장하는 거지? 주목? 민원 필기 있다 해야지. 봐봐. M 대 N 네분점과 M 대 N 네분점과 M 대 N 네분점 얘를 P, Q, R이라 했을 때 이 파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똑같다라는 걸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 어딘가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자,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똑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얘의 무게중심은 구하기 되게 쉽죠. 어떻게 하면 돼? 무게중심은 가운데 각 좌표의 평균을 구해라라고 쌤이 정리드렸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은 점이 3개이기 때문에 세 점의 좌표를 더한 후 나누기 3을 해야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A 더하기 C 더하기 0 한 다음에 나누기 3.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C가 나오겠죠. 이건 X좌표. 그래서 Y좌표는 B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B가 되겠네요. 요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게중 좌표겠죠. 뭐 여기도 지켰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 여러분 P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아, 식은 더러워. 내가 한글 써볼게. 식은 더러워. 증명 더 안 할 거야. 봐봐. P는 내가 보여볼게요. M 대 M이니까 M 플러스 M분의 이게 공식이죠. 지그재그하 M이랑 곱하면 0이니까 AN 콤마 둘의 합분의 Y좌표 지그재그 NB 얘는 0이니까 BN 둘 다 N이야? 이상한데? 아 맞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Q좌표도 구할 수 있죠? R좌표도 구할 수 있죠. 아, 쓰면 되잖아. 선생님 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증명이니까 너네가 할 거 아니야. 알겠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좌표 3개 구해서 3개 더해서 나온 3하잖아? 아, 신기하게 이거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증명 끝 이런 거야. 스토리 되게 쉽죠 그냥. 알겠죠? 아, 저런 삼각형을 랜덤하게 하나 올려가지고 좌표 설정해버린 다음에 얘가 말하는 거 구해봤더니 똑같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외워두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증명을 쓰는 건 아닌 거니까. 증명하는 방식은 되게 쉽다. 다만 증명 자체가 원래 식이 더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숫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좌표에 올려서 보면 저런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조거 하나 추가. 이게 좀 공식은 아닌 성질.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봐봐. 55번 하나 하고 봅시다. 55번, 56번 하나 하고 봅시다. 56번 볼게요. 56번입니다. 56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무게중심 관련된 하나의 개념 문제입니다. 56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4x가 얘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니까 a 마이너스 1,a b 4,4 c 마이너스 6,-1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요 직선이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스톱.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세요. 수학이 어려운 친구는 더욱이나 끊어풀기 하세요.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딱 읽었을 때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하고 문제 푸세요. 알겠죠? 구하겠습니다. 미나야 구할 수 있겠지? 무게중심은 세 좌표의 가운데야. 그러면 3개 더하고 나누기 3하면 돼. 평균 구하면 되니까. x부터 할게요. 얘랑 더하면 얼마야? 3 마이너스 3 나누기 3 이게 평균일 거예요. x좌표 평균. 그렇죠? y좌표 평균은요. a 더하기 3 a 더하기 3을 나누기 3 해야 되겠지. 그렇죠? 얘가 말한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1,3분의 a 더하기 3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죠? 이제 공식으로 쓴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기죠? 지난다. 뭐뭐 위의 점이다. 나 뭐 하는 얘기야? 대입하는 얘기죠. 개념 문제야. 이게 산수 문제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을 여기 대입하는 얘기구나. 준혁아. 대입하면요. 이거 y고 얘가 x죠. y에 넣으면 3분의 a 플러스 3은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양변 3 곱하면 a 더하기 3은 12가 되고 a는 뭐 9다.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는 그냥 계산 문제고. 저기 설명한 성질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저기 설명한 성질 문제는 더 쉬워. 어디 나오냐면 저기 설명한 성질 문제는 여기 하나 있네. 58번입니다. 성질 정리를 배우는 거니까 58번 보세요. 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자, 58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있대요. ABC.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뭐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의 삼각형을 세팅했으면 58번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좌표 평면 위에 좌표를 정확히 찍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 아니면 그냥 막 그리라고 그랬어? 그냥 막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1차적 풀이를 할 때는 그림을 편하게 그리세요. 아무 때나 그리면 삼각형이 있대. 알았어. 이게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A좌표가 마이너스 2,3 B좌표가 1, 마이너스 4 C좌표가 4,7입니다. 정확하게 그릴 때 언제냐? 문제가 안 풀릴 때. 알겠죠? 그럼 정확한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좀 봐보는 거죠. 아마 도형적인 어떤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 문제는 그냥 가로 그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문제 갑니다. AB, BC, CA를
2대1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 하자라고 그런 거야. 봐봐. AB를 2대1 내분하는 점을 P. 물론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분점 구할 수 있으니까. BC도 2대1. 요 좌표를 Q. 그죠? CA도 2대1. 요 좌표 R입니다. 물론 우리가 PQR의 좌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구하면 되는데 얘 질문이 뭐야? 삼각형 PQR의 뭘 구해라? 무게 중심을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야. 알겠죠? 그럼 요건 방금 배웠죠? 선생님 B를 똑같이 잡았으면 큰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나 작은 거의 중심이나 같은 겁니다 라는 거죠. 결국 얘의 질문은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구해라 이런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 쉽죠? ABC 좌표 나와 있으니까 무게 중심은 각 좌표의 평균 3분의 X 좌표 합 3, 3분의 Y 좌표 합 얘들 더하면 3이죠. 6 답은 그래서 1,2다 라는 게 단순한 성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해 보세요. 이해됐습니까? 체크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은 저 성질 하나 전달해야겠냐. 알겠죠? 별거 없어. 전달이고요. 저런 게 있구나. 네. 저거 안 필기장 받은 친구는 저거 적혀 있을 겁니다. 저 성질 알겠죠? 저 위에 있는 저 무게중심의 전원 성질은 없을 수도 있고 밑에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고 준영 정신 차려요. 자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봐봐. 자 그다음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들어왔으니까 도형적 얘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4번 보세요. 64번입니다. 여기에 이 유형 5의 거리의 최대치수는요 별표 아주 중요한 유형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거리의 최대치수는 패턴이 두 개 있어요. 그 두 패턴을 또 요거 노트 필기 안 돼 있으니까. 자 내신 대비할 때 아주 중요한 이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떤 유형이 있냐? 자 일단은 쉬운 문제 보여드릴게요. 64번입니다. 64번 봐봐. 자 64번 봐봐요. 여기 레벨 1이야. 이렇게는 잘 안 내긴 해요. 너무 쉬워서 봐봐. 두 점 A가 아무 때나 그래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이 처음에 문제를 이해할 때는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 알겠죠? 필기 시간 줄게. 이따가 하고 잘 들어봐봐. B란 점이 3,8 편하게 아무 때나 그래요. 이렇게 있대. 여기 있대. 알겠죠? 이 문제를 이제 이해해야 돼. 단순하게 공식만 적용하는 문제니 끝났어.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자, 두 점을 줬습니다.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임의의 점 P 뭐 아무 때나 P가 있대요. 뭐 좌표를 쓰고 싶다면 A, B로 쓸 수밖에 없죠. 임의의 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AP 더하기 PB 얘 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자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P의 좌표를 구하려면 힌트가 두 개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막 풀어가지고 A 몇 B면 구할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아니라고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해석하라고 던져준 거야. 그럼 생각해봐. 두 점이 어딘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P를 딱 랜덤하게라는 건 임의의 점이잖아. 아무 때나 찍었을 때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는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질문인 거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생각해봐. P가 어디 있어요 최소가요? 지금 내가 저기 그린 건 최소가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P가 이 정도에서 더 아프잖아. 그죠? 얘가 최소가 될 수 있을까? 최소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찾아봐. 그렇죠. AB 이은 태연한테 얘기해봐. AB를 이은 그렇죠. 아까 태연이가 AB를 이은 직선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선생님이 선분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교정을 했는데 선분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 봐봐. 여러분 직선과 선분의 차이 나시죠? 그죠? 직선이 쭉 가는 거고 선분은 이렇게 이은 거니까. AB를 이은 선분 위에 P가 존재하면 돼요. 어디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너네가 이건 이해를 해야 돼. 봐봐.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결국 얘 둘의 합이 결국 AB의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가 최소죠. 만약에 P가 요 선분을 벗어나 버리면 쌤이 이쯤 안 됩니까? 안 되지 자식아. 꺾였잖아. 그죠? 여기서 여기 걸어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게 더 멀잖아. 직방으로 쭉 가야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존재하면 돼요. 근데 P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P의 좌표를 질문할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라는 거죠. 그럼 답은 뭐다? AB의 길이가 최소값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25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이게 12가 되니까 144. 산수 나중에 너네 잘해. 답은 13이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요건 개념 문제야. 개념은 이해됐죠? 이해됐죠? 점두개 있고 야 한 점 찍어서 두 거리 합 취소하려면 선분중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해야지 이거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걸 이해해서 선생님 이제 무슨 말 알았습니다. 오케이. 이 유형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면 이제 문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60번. 자, 첫 번째. 마지막 문제지. 60번이 루트 잠깐만요. 이걸 쓰자. 루트 이제 원입니다. 루트 x제곱 두 실수 필기용이니까 xy에 대해서 잘 들어. 잘 나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해놨습니다. 됐어요? 실전은 저렇게 돼요. 필기 있다 해도 돼. 저렇게 돼요. 그럼 봐. 주목.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이 느껴져? 안 느껴지겠지. 봐봐. 자, 왜 똑같은 문제냐?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제 쌤이 이번 시간에 그쵸? 첫 시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첫 시간은 그냥 공식 적용이야. 알겠죠? 보고 풀면 돼. 지금은 이제 이해 안 돼 못 풀어. 잘 들어야 돼. 봐봐. 얘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딱 보고 선생님 잠깐만 얘는요. 요거 거리 구한 거야. 쌤 이거 0,0이랑 x, y 사이에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요 식이 이거 원점과 x, y는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우진아 맞니? 이해 안 돼? 너 이거 다 이해했어? 알았어. 봐봐. 너 이거 이해했어? 포커페이스가 앉아있지. 갔다 갔다 보고 있어. 알았어? 봐봐. 요식 봐봐. 자, 요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야. 0,0이랑 x, y 사이 거리 구한 거야. 야, 너네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 어떻게 돼? 루트 x 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 아니야? 오징어 이해되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이해 아니? 맞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응. 얘는 이 식이네. 그잖아. 그러면 얘를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지금 너네가 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알겠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어? 라는 얘기야. 알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본 입장에서 얘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미친놈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친구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보는 거지. 알겠죠?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라는 얘기야. 근데 그 0,0밖에 안 돼. 그렇죠. 왜냐면 봐봐. 예를 들면 선생님 0,1 안 됩니까? 이가 봐봐.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 둘 사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어야지. 그잖아. 안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y가 y 플러스 1은 예를 들면 자 오진이가 이런 얘기겠습니다. 선생님 0,1과 x, y 플러스 1의 거리를 구했다고 보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미나 될까 안 될까? 선생님 조식은 꼭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의견을 던졌어 우진이가 지금. 미나 어떻게 생각해? 봐봐. 얘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 하면 y 맞습니까? y 제곱이네. 그죠? 이해돼? 그치? 그러면 얘를 쌤 0,1과 x, y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태어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요걸 보고 선생님 이 거리 구한 거라고 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지 않나요? 네, 나는 안 된다 소리 했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됩니다. 되잖아, 그럼. 맞잖아. 그죠? 좋은 질문 하나 하는 거야. 잘한 거야. 되는 거죠. 그럼 쌤, 이거, 그러면 잠깐만요. 쌤, 1,1이랑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죠. 되는데, 그렇게 두 점 사이 거리로 뭔가 세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근데 일로 가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둘이 엮이는 거 어차피 요 질문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틀린 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됐습니까? 틀린 건 아니죠. 요거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잖아요.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요식 나오잖아. 맞아.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진이의 저런 질문들은 좋은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좌표를 생각할 때 봐봐.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이렇게 꼬아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죠? 오케이? 예. 얘도 맞는 얘기야. 다만 얘는 얘랑 연동시킬 수가 없어. 그건 들어보면 알아. 봐봐. 자 이제 요 식을 봤을 때 원점과 x, y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라는 건 이해했어? 됐어 이제? 우진이의 요 표현도 맞지만 일단 요것도 이해했지? 그럼 봐. 얘는 뭐겠니? 이거는 얘기해봐. 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얘?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얘. 2, 마이너스 1. 기분 좋아. x, y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민희도 식 이해되죠 이제? 거리 구원식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이게 실전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진이는 이해되냐? 왜 이 점이 사용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봐야 같은 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얘도 x, y, 얘도 x, y니까 같은 x, y잖아. 근데 요 점은 x, y 플러스 1로 봐버리고 요 점은 x, y면 이제 점이 4개 되는 거야. 다를 수가 없죠. 문제 안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동일한 점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1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점도 뭔가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식이 더러워지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막 지금 이 문제는 결국 뭐냐? 너네가 쌤이 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 했잖아. 그렇죠? 왜 똑같은 문제냐면 자 이제 해석을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얘 보니까 요거 이제 제가 공부했습니다. 요거 0,0이랑 x, y 사이 거리 구한 거네요. 요거 내가 이제 보입니다. 요거 2, 마이너스 1이랑 x, y 사이 거리를 구한 거네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잠깐만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점에 이름을 좀 부여할게요. 보통 원점은 O라고 많이 쓰고 해야겠죠? 이렇게 모르는 점은 P랑 많이 씁니다. P라고 이름 지을게요. P겠죠? 얘는 뭐 A라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점을 원점 O, P, A, P라 했을 때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밑에 쓸게요.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요거는 OP의 거리고요. 그죠? 플러스 요거는요 AP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해겠어? 오케이? 근데 상황이 O라는 건 내가 아는 점이야. O 여기서 그릴게요. O는 0,0이잖아. 그죠? A라는 점도 아는 점이야. A도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O와 A가 있을 때 얘도 OP, AP라는 건 P를 딱 잡았을 때 두 거리 합의 최소값 구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때 P는요, 봐봐. 좌표가 X, Y라는 건 이건 P라는 좌표는요, 얘는 임의의 점이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잖아. X, Y 실수니까 어디든 다 존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냐는 거지. 이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럽게 준다고. 이래서 그러면 딱 보고 쌤 이런 좌표의 거리와 이런 좌표의 거리니까 결국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어디 P가 어디 있으면 돼? OA를 이은 선분 위에 있으면 되거든요. P가 있으면. 그죠? 같은 문제니까. 얘의 답은 뭐다? OA의 길이를 구하면 정답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답은 그래서 얘와 얘의 거리를 구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요 5가 나올 거예요.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체리스도 문제가 이제 요렇게 실전에서 나올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루트가 있는 요 식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아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푸는 문제 당연히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그 해석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이걸 공부해 놓잖아?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외워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면 실제로서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아? 65번 같은 걸 만나는 거야. 65번 봐봐. 근데 y 플러스 1 같은 걸로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 근데 y 플러스 바꾸면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어쩌다 바꾸면 돼. 상관없어. 근데 그거는 봐봐.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치? 그런 것을 보통 변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알았어? 그냥 쉬운 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쉬운 걸로 가야죠. 알겠습니까? 근데 가능해. 다 똑같이 나와. 알겠지? 나중에 해보는 건 좋아요. 자, 65번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봐봐. 야, 65번 보고 이제 얘랑 똑같은 문제인 거 알겠어?
요건 이제 이해되겠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개인적 상황이 갈립니다. 완전 다른데요. 이런 친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네요.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야. 하나만 정리해줄게. 봐봐. 내가 왜 똑같은 문제라 보냐면 여러분이 이 학교생들 혹은 이런 문제들 수학 문제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어떤 원론적인 유형이 하나 있으면 걔를 갖다가 조금씩 손대는 거야 이제. 헷갈리게. 자, 얘 보시면은 봐봐. 6y 더하기 10입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 정리부터 할게. 왜? 루트 두 개 합이 있다는 건요. 이거는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거든. 분명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뉘앙스가 딱 요놈이잖아.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의미를 부여하죠. 자, 얘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루트. 잘 봐봐. x제곱. 왼쪽 거만 정리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x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 y제곱 더하기 6y 가져오고요. 나는 완전 제곱이 필요한데 딱 10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1을 주고 여기에 9를 줘야 돼. 남는 숫자 당연히 없을 겁니다. 숫자가 나오면 말이 안 되니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 요거 내가 인수분해 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루트 x-1의 제곱과 y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식이 만들어지네요 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식을 저렇게 세팅해 주지 않고 전개해 놓는 거야. 세팅은 네가 해 이렇게 주는 거지. 한 단계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수학을 또 두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이걸 풀 줄 아는 친구들한테 이걸 주잖아? 보통 못 풀어.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뭐 이걸 배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설명 안 줘도 풀겠는데요. 걔는 수학을 쓰면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이제 수학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겠어? 예. 1, 마이너스 3 가해서 보입니까? x, y 사이의 거리를 구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거다. 알겠습니까? 네, 잘 챙겨놔라. 자, 이 그 루트의 합에 대한 최소 문제죠. 최소 문제는 잘 낸다. 잘 챙겨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했지만 둘 다 최소값 묻는 문제라서 최소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리의 최소값 문제로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힘들내라. 두 번째 유형입니다. 뭐냐면 예시 2.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일단 선제표에 나야 돼. 이쪽은 유형이 좀 뻔하기 때문에 공부만 해놓으면 돼. 알겠죠? 하나 잘 이해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문제는 안 낼게요. 상황이 달라서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봐봐. 67번을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67번입니다. 요거는 필기용 아니에요. 67번을 보시면 요걸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67번입니다. A가 1,8. 요거는 뭐 배울 내용, 정리할 내용은 아니라서 풀어줄게요. B가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C가 2, 마이너스 1 있어요. 일단 알겠죠? 요거는 그냥 풀이하는 거야. 세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에 대하여 스톱 P의 좌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요까지 읽으면 추가를 해야지. P의 좌표를 뭐라 쓸까요? A, A 플러스 3.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점의 표현이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왜? 위의 점이잖아. 문제 한 개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하래요? AP 거리의 제곱 더하기 BP 거리의 제곱 더하기 CP 거리의 제곱을 구해라. 의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이게 질문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문제는 배우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내가 풀어주는 것 뿐인 건데,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풀 수 있기 때문에 내는 거야. 잘 봐. 그러면요. 풀면 돼. 봐봐. 풀어볼게. AP 거리의 제곱 구할 수 있죠? P 좌표 여기 있잖아. A 좌표 여기 있잖아. 그죠? 산수가 길어야 내가 할게. 자, 얘 둘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쓸 필요는 없어. 여기 됐지? 풀겠습니다. X 좌표 차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의 제곱 a-5의 제곱. 산수는 쌤 믿고 따라와. 그냥 얘가 AP 제곱이야. 더하기 그죠? BP 제곱 구할게요. 요거는 배우는 유형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유형이야. 알겠죠? BP 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얘한테 빼면 a 마이너스 2. 산수에 꽂혀있지만 그냥 따라와. 플러스 됐어요? CP 거리 제곱 요거 제곱 x 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식 더럽죠? 여기서 빼면 더하기 4.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했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식으로 푸는 최소값은 당연히 무슨 문제일 거다?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어. 식으로 푸는 최대 최소는 무슨 문제일 거다? 아직까지는 2차 함수일 거라고요. 그죠? 2차 함수네요. 그죠? 꼭 지점 대입하면 답이야. 알겠습니까? 자, 내가 전개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는 거 잘 봐봐. 준혁아 봐봐. 집중. 내가 식을 하나 만들었어. 여기서부터 집중. 전개하는 거 선생님처럼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 있어? 나중에 나 보여줄 거야. 내가 보고 오케이 승인 해주는 거 할게. 갑니다. 이런 2차식은 쌤처럼 해야 돼. 선형적 사고를 해야 돼. 알겠죠? 이거 미친듯이 쓰고 있지 마. 알겠습니까? 이거 전개하면 2차식 맞죠? 그죠? 산수 좀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친구 잘 봐. 봐봐. 자, 이거 2차식이죠? 여기에는 분명 A에 대한 2차항과 A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이 있겠죠. 됐어요? 암산하는 얘기 아니야. 잘 봐봐. 자, 전개할게요. A에 대한 2차항은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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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A제곱이야. 이 정도는 암산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A에 대한 1차항 봅니다. 잘 보세요. 나처럼 해. 1차항 갑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1차항 몇 A야? 이거 다 알잖아. 몇 A야 이거? 마이너스 2A잖아. 그죠? 암산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쓰지 말고 옆에다 써. 이렇게. 알겠습니까? 계속 갑니다. 여기에 1차항 얼마야? 마이너스 10A 아니야? 그죠? 여기 1차항 얼마야? 6A죠? 여기 1차항 얼마야? 마이너스 4A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4A죠? 여기 얼마야? 8A죠? 그냥 4A고 얘 2A고 얘가 마이너스 12A니까 다 더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6A. 됐어요? 상수항 갑니다. 얘 여기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제곱 1. 그지? 상수항 얼마야? 25. 상수항 얼마야? 9. 이러면 딴 데 쓰라고 이렇게. 이게 얼마야? 4. 이 얼마야? 4. 마지막 거 16. 더하면 20, 24. 33 이런 거 더럽게 해도 돼요. 26 농각 더럽게 59 됐어요? 봐봐 2차식 6개를 쌤 몇 줄에서 푼 거야? 한 줄로 전개했다고. 이해되겠어요? 대신 봐봐 이러면 막 쓰는 거보다 당연히 빠른데 막 쓰는 거보다 이 펜은 천천히 움직일 거야. 생각해서 천천히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쫙 깐 다음에 막 하나 둘셋넷 다섯 6에 주고 샥샥샥 이거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천천히 선형적으로 정리하란 말이야. 알겠죠? 각 항마다. 알겠습니까? 이거 습관이 돼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계속 앞으로 이제 1학년이잖아요. 2학년 3학년 되잖아. 여러분 고3 되잖아요. 수능 약간 킬러까지 갈 필요가 중킬러 문제 풀어도요. 여기서부터 풀어서 여기서 끝납니다. 강의는 하나의 산수는 당연히 아니죠. 하나의 어떤 힌트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서 연결해가지고 연산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까놓고 풀 거야? 안 돼. 무슨 소리야. 정돈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식과 산수 분리도 중요하지만 선형적 성질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학년 증가하면서 뒤로 갈수록 감당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잘 안 되면 또 나 질문해. 쌤 저 이거 전개할 때 그때 쌤처럼 하려는데 잘 안 되는데요.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훈련해야 됩니다. 어쨌든 봐봐. 그럼 우리 예상대로 2차식이 나왔네요. 얘가 최소 값을 자 미리 풀이하지 말고 최소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 구하기 문제야. 문제 잘 기억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될 때 A가 언제 됐어? 꼭지점이지. 이거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A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암산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안 되는 친구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2분의 1이네. 아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입니다. 알겠죠? 그때 P의 좌표는 P 좌표 여기 있잖아. A 2분의 1 넣어버리면 정답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이 문제 정답은 얘겠죠. 됐어요? 봐봐. 얘는 내가 왜 뭐 정리해줄 유형이 아니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알려줄 게 없잖아. 네가 그냥 풀면 돼 그냥. 알겠죠? 물론 이런 수준의 문제 처음 보면 풀기 어려울 거니까 이건 보여주는 문제고. 선생님 정리해준다는 문제 뭡니까? 라면요. 주목. 이게 개념답이라서 그 유형이 없는데 필기용은 하나 합시다. 내가 필기해줄게. 아까 뒤에 보니까 한 문제 있긴 하던데. 봐봐. 이걸로 할게요. 똑같이. A 1,8
잘 보세요. B 마이너스 3,5 똑같은 점으로 갑시다. C 비교하려고. 에서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길이 제곱 더하기 BP 길이 제곱 더하기 CP 길이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자, 내가 정리하려는 예시 문제와 지금 내가 푼 이 문제는 같은 문제,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죠.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직선이 하나가 그렇죠. 얘는 누구 위의 점이고요. 누구 위의 점 문제야? 그건 네가 그냥 풀어놓은 소리야. 알겠죠? 좌표 잡았어. 알겠습니까? 왜? 위의 점이면 문제 한 개니까. 알겠죠? 얘는 뭔데? 랜덤 점이야. 저번처럼 아무 때나 P를 찍어도 된다고. 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직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야, 얘 이런 얘기야. A, B, C가 있대. 생각해봐. A, B, C가 있대. 지금 문제가 뭐냐면 P를 어떻게 찍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거리의 제곱의 합. 그죠?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봐. 단순하게 그냥. 논리적이지 않게. 직관적으로. P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디? ABC의 무게중 그렇죠. 점 가운데 있으면 돼. 왜냐면 거리가 이렇게 한쪽이 멀어지면 제곱이 커지긴 하겠으나 나머지는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아, 줄어든다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거리가 한쪽이 멀어지면 제곱을 하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네요. 훨씬 커지기 때문에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세 거리가 다 좀 작은 게 좋아. 쉽게 말하면. 이거 비논리적인 거야. 직관적인 설명이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 가운데 있으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 점의 점 가운데. 자, 정답 이겁니다. 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세 점이야? 그러면 답은 뭐겠어? 무게중심이겠죠. 근데 점이 두 개야? 아, 중점이죠. 오케이? 점이 네 개야? 점 가운데 그냥. 네 개 다 더하고 나누면 4하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점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 가운데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점이 3개 있으면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점 2개짜리로 이런 문제 내기도 해요. 그러면 두 점의 가운데 중점이 있어야 돼, P가. 알겠습니까? 점 4개짜리로 사각형에서 이런 문제 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 표현하면 이거는 수학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는. 알겠습니까? 그걸 구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답을 바로 구하죠. 봐봐. 요거는 필기용 유형이야. 외워두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아, 이렇게 랜덤인 점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요? 아, 가운데 있으면 되죠. 라고 기억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답은 점 P 좌표 P는 X 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 이거 다 더하면 0이네. 나누기 3, 0, Y 좌표 다 더하면 13 더하기 12니까 나누기 3, 4. 정답입니다. P가 0,4에 있어야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기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예, 그러다 해보시고 요거는 그냥 뭐 필기는 아니고 한 문제 나중에 복습해라라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잠시만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점과좌표가 한 문제 남았기 때문에 한 유형 남았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쳤다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9페이지 68번 한 장 풀게요. 여러분 이건 지워도 되겠죠? 67번 풀이는 알겠죠? 풀이는 지울게요. 내용은 안 지우고 필기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68번입니다. 별표. 지금 하는 이 마지막에 하는 이 유형들이 왜냐면 정과좌표에서 배운 게 없잖아. 지금 공식만 배웠잖아. 그죠? 유형이라 할 수 있고 해석이라 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운 그런 내용들인데 자, 내분점은 위치 파악 문제입니다. 자, 얘도 유형이나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내분점 위치 파악. 얘도 위치 파악.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문제로 정리해드릴게요. 다 노트 필기용이야. 지금 필기하지 마. 시간 줄게요. 봐봐. 자, 쌤이 68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걸 풀기 전에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주목. 팁. 3에 있는 2이다. 쌤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요거 뭐라고 볼 수 있지? 세 글자. 이거 그건데. 3회가 2이래.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게 기억이 나서 답을 쓸려고 그러나? 이거 비례식이네요. 라고 보입니까?
선생님 이게 어떻게 비례식은 A 대 B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 안 보여? 얘가 내양과 외양의 곱을 지가 해놓은 거잖아. 그쵸? 여러분 봐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선생님 비례식이 나왔는데요? A 대 B는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내양과 곱해진 게 B잖아. 그렇지? 외우는 거 아니야. 찾아. 얘랑 곱해진 게 2잖아 지금. 2 대 3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런 식을 요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야. 선생님께서 이해하지 마. 해석만 가르치잖아. 이 해석은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고등학생에서는 비례식은 이렇게 생긴 거야. 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주는 문제가 정말 간혹 있는데 실전에서 안 나와. 누가 B를 이렇게 주나?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주지. 알겠죠? 그럼 3A가 2비례야. A 대 B가 2 대 3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뭐 5A가 3비례야. A 대 B가 3 대 5라는 얘기야.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문제 갑니다. 문제 볼게요. 자, 요 내분적 위치 파악은 뭐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문제로 설명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1고 잘 들어? 요것만 듣고 정하십시다. B가 5,1가 있으니 여기에서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밑줄 연장선 위 밑줄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 알겠죠? 3AB가 2BC 인 점C의 좌표를 구해라. 이걸로 문제 내봅시다.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봐봐. A랑 B는 점을 줬어. 됐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합니다. 주목. AB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 얘를 만족하는 점 C를 찾아봐라 라는 게 질문인 거야. 자, 질문 상황 이해됐죠? 오케이? 준혁 이해됐어? 질문 상황은? 자, 이제 풀을 진행해볼게. 봐봐. 자,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자, 좀만 힘내. 끝났어. 마지막 문제 오늘 1교시. 봐봐. 얘 뭐예요? 비례식이네요. 무슨 말이야? 선생님. A, B의 길이 대 B, C의 길이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2 대 3이란 얘기네. 이걸 만족하는 C를 잡으란 얘기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나는 A, B를 알고 있잖아. 그쵸? 자, A, B를 주목. A, B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 선생님부터 사선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있어. 연장선이니까 직선을 그어놓을게요. 직선을 이렇게. A, B가 이렇게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뭐라 했냐면 A, B의 길이를 두 칸으로 봤을 때 B, C의 길이가 세 칸 되는 C의 좌표를 찾아라. 이 질문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찾아볼게요. 자, A, B의 길이를 몇 칸으로 보라고? 두 칸. 해석하는 방법 필요합니다. 두 칸. 반땡에 하나, 둘 있어. 오케이? 나한테 한 칸은 다 요 정도의 간격인 거야. 됐어요? 자, 이런 간격이 한 칸인데 B로부터 C까지 몇 칸 가라고? 세 칸 가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 B가 여기 있는데요. 세 칸 움직이라고요? 이걸 한 칸 봤을 때 알겠습니다. 세 칸 갈 건데 항상 얘는 답이 두 개 있어. 왜냐면 이거 어려운 문제 잘 들어야 돼. 지금 1단원 소단원 1단원 제일 어려운 문제 얘야. 잘 들어. 봐봐. A, B를 두 칸 잡았을 때 B로부터 세 칸인데 세 칸이 왼쪽으로 세 칸이 또 있고요. 오른쪽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 왼쪽으로 이렇게 세 칸 가면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은 거리야. 여기에 쌤 C가 있을 수 있고요. C1이라 칠게요. 혹은 어디 있겠어? B로부터 세 칸. 얘가 두 칸이었고 하나, 둘, 셋.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네요. 하나, 둘, 셋. 이해됩니까? 오케이? 답은 두 개 나와야 돼. C1도 정답이고 C2도 정답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진이 됐어? 됐어? 태연이 됐죠? 오케이. 범준 알겠어? 준영 알겠어? 무슨 말인지? AB의 길이가 2일 때 BC가 3이어야 되고 AB 길이 두 칸 잘라놓고 여기 한 칸인 거야. B로부터 왼쪽으로 세 칸, 오른쪽 세 칸. A, C1과 C2는 여기다죠. 이게 답이야. 알겠죠? 자, C1부터 구할게요. 자, 봐봐요. 우리는 A 좌표가 요거 구하는 거 잘 봐. 어렵다 그랬어. 마이너스 1,과 5,2입니다.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지? C1을 구하고 싶은 거야. C1은 A, B라고 일단 이름을 지을게요.
이름부터 지어야 돼. 바로 못 구해. 내분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C1 구하러 갑니다. 잘 보세요. C1은 C1과 B를 1대2 내분한 점이 A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잡아야 돼. 아, 쌤, C1은요. C1과 B를 1대2 내분한 점이 A네요. 라는 요 관계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풀어볼게요. 자, C1이 A, B고요. 쌤 하나 잘 봐. B란 좌표가 5,2입니다. 얘를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A라고요. 그죠? 공식 쓸게요. 둘의 합분은 3분의 지그재그합 2A 플러스 5, 3분의 지그재그합 2B 플러스 2. 얘가 점 A와 똑같다고. A가 마이너스 1,0이었죠. 이해했어요? 그럼 C1을 구해보면 봐봐. 얘가 3분의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 풀게요. 풀면은 상수가 빨리 할게. 공간 작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나와. B는요 3분의 2B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요거 풀면요 B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쌤 C1 좌표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입니다. 답 이제 한 개 구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럼 C2 어떻게 구해야 돼? C2는 내가 식은 안 가고 말만 쓸게요. C2는요 얘는 뭐 C, D라 하자. 이거 답이니까. 알겠죠? C2는 어떻게 됐어? 또 봐봐. 우리가 A, B를 알고 있으니까 주목. A와 C2를 몇 대면 내분점이야? 2대 3 내분이 B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A와 C2를 몇 대면 2대 3 내분한 점이 뭐다? B다. 이 식으로 풀어야죠. 같은 방식입니다. 좌표 나오겠죠. 답은 얘인가 봅니다. 그냥 문제에서 그 C의 A 좌표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C1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아마 이쪽이 답이 아닐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명한 이 유형 어려워. 근데 어렵다 했잖아. 쌤, 좀 어려운데요? 쌤이 어렵다 얘기한 문제가 어려운 건 정상인 거야. 알겠습니까?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이해하면 질문해야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유형들은 거기 그 전바닥 근처에 필기 꼭 해놓으시고 알겠죠? 요거는 꼭 이제 선전편 아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뭐 시간은 꽤 있지만 선전편 놓으시고 알겠죠? 필기 5분, 실시 10분 드리고 이제 오늘 직선의 방정식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필기하시고 쉬세요. 필기하고 쉬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추가 설명해 줄게. 보십시오. 자, 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이제 소단원 2단원이죠. 2단원. 이름이 뭐죠? 직선의 2단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1차 함수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1차 함수. 근데 뭐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직선의 방식을 부르는데 알겠죠? 이게 여기부터 이제 슬슬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 배우는데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그림을 그리는 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일이 나오면은 도형의 방정식은 어쨌든 그림 그리는 파트니까 알겠죠?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쌤이 아마 고1 때 2차 함수, 1학기 때 2차 함수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야, 이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문을 해야 돼요. 쌤,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릴까요?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릴까요? 라고 딱 대답을 딱 하면 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2차 함수에 만약에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면 X축 따위 필요가 없죠. 꼭지점이 중요하죠. 뭐 지금도 이렇게 풀었지만 그러면 꼭지점 기준이면요. 쌤 얘는요 아래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2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충분하죠. 대화는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X축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야죠. 그런 친구들은 얘는 인수분해하겠죠. 인수분해해서 그럼 얘는요 X축을 기준으로 그리면 X축이 있는데 교점이
두 개고요. x가 1,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같은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얘는 축을 안 그린 것 뿐인 거고 얘는 축만 필요한 걸 그린 거죠. 여러분들이 야 이거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잠깐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띡. 이거구나. 띡. 이렇게. 이 둘을 고민하고 있어? 이 이차함수 그래프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그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건데 자 방금 얘기했지만 이차함수라는 놈은요. 그래프 그리는 체크포인트가 뭐다? 꼭지점이냐 x축과의 교점이냐를 고민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요. 체크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기울기가 얼마고 지나는 점이 얼마냐 요것만 잡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느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지 요것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어요. 알겠죠?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y는 뭐 2x 플러스 1이란 직선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요런 게 이제 1차 함수이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과 y축이 있을 때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원래 모든 함수 그래프는 너네 다 그릴 수 있어. 점을 대입을 찍으면 되거든. 그거 여기로 하면 되겠냐. 알겠죠? 그게 그래프야. 자 얘를 못 그려 그리는 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은요 아무 때나 점을 찍고 x에 0을 넣을게요. y 얼마? 0 넣으면 y는 1이겠네. 요거 0,1을 지납니다. x 1을 넣어버리면요 y는 3이네요. x 1을 넣어버리면요 y는 5입니다. 뭐 3개면 충분해요. 원래 점은 2개만 있어도 돼. 그죠? 2점을 지난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직선이 0,1을 지나고 1,2, 3을 지나고 2,4, 5를 지나는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요 점을 지나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다. 이 사이사이에 점을 대입하면 다 여기다 있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쯤 있을 거고 3분의 1 여기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점을 다 연결해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봐봐. 저기 설명하는 쌤 기울기가 무슨 말이고 지나는 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봐봐 주목. 지나는 점은 그냥 이런 점들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 무수히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개는 알아야 돼. 그래야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개는 알아야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그 다음 기울기는 뭐냐? 여러분 혹시 중2 때 기억이 좀 있는 친구들은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기억납니까? 기울기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그쵸. 2죠, 2. 그죠? 기울기는 2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중2 때 공부 안 한 친구들은요, 선생님 기울기가 왜 2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암기로 갑시다. 알겠습니까? 기울기 나는 친구들은 그냥 2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합의 계수, 얘가 이 숫자가 기울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직선을 만약에 내가 야 기울기와 지난 점을 잡아봐 라고 하면요 선생님 기울기가 2고요. 오케이? 이거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았어. 요거 외워. 알겠습니까? 중2 때 기억나는 친구들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빨리 외우라고. 1차함수니까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야. 알겠습니까? 그 숫자가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가 2고 0,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든지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든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1차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난 점만 알면 직선은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네, 해볼게. 봐봐. 자, 이건 중요한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 Y는 몇 x로 시작해야 돼? mx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m 곱하기 x로 시작할 건데 쌤 잘 봐. x에 p를 대입하면 y가 q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죠? x에 p를 넣으면 y는 q가 돼야 돼. x에 p를 넣으면 p는 없애버리고요. y는 q가 돼야 돼. 더하기 q.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을 내가 세운 겁니다.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x 앞에 계수가 얼마야? m 맞지? 이거 기울기라고 했잖아. 외우라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x에 p를 넣으면 y는 q가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이거 한 개입니다. 이게 중2 때 기억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요 중등부 교재 같은 거나 뭐 고등부도 뭐 이상한 개념 교재 보면
직선을 세우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뭐 x절편, y절편 알 때, 두 점을 알 때, 뭐 기울기와 한 점을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딴 이상한 공식 다 필요 없습니다. 직선은 기울기와 점을 잡아서 모든 직선은 이렇게 세울 거라고. 알겠죠? 그럼 봐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래. 그럼 난 뭘 구해야 돼? 기울기가 얼마인지 어느 점을 지나는지 잡았어? 식 세우면 돼. 왜? 공식은 한 개야. 알겠습니까? 직선 세우는 공식 한 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봐봐. 야 요거 기울기가 2고 얘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렇죠? 해놨습니까? 점은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내가 1번 요걸로 해볼게. 지금 기울기는 2였어. 요 직선. 그죠? 해볼게요. y는 2 가로 열고 x 1,3을 지나는 거잖아. 어떻게 쓰라고 보면서 해? x-1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전개해볼까요? 2x 플러스 그러네요. 맞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점을 그러면 이걸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지난 점이잖아. 해볼까? 2번 이거 1번 2번 써볼게. y는 기울기 얼마야? 2죠? 가로하고 오케이? 2,5를 지나요. x-2 더하기 5입니다. 계산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아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고 지나는 점은 얼마인지 알면 되겠다. 이해되겠어? 민이 알겠어요? 오케이? 한번 연습.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2,5를 지난 직선인 거야. 오케이? 얘만 있으면 직선 세울 수 있겠죠. 이게 1단계야.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알겠죠? 세워볼까? y는 뭐야? 3 가로하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더하기 5가 됩니다. 전개하면 3x 플러스 11입니다. 정답. 이해됐어요? 오케이? 야, 이 직선을 그려봐.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 점 2개 찍고 2요 그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점 2개 찍을 때 아까 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라고 x에 0, x에 1, x에 2 이런 걸 대입했는데 알겠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렇게 써주세요. 점 2개를 찍을 때는요 항상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주세요. 어차피 이 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니까. 알겠죠? 혹시 x절편과 y절편을 기억나요? x절편이 뭐였을까? 그렇죠. 태연이가 지금 중학교 되면 다 기억나고 있어. y는 y에 0을 대입한 x값 한 x값 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뜻이야 뜻. 알겠죠? 선생님 왜 y는 0을 대입한 x값이 x절편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진짜 외운 건데 그냥. 알겠죠? 아 뜻은 그냥 외우는 거야. 이유가 어딨어. 그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얘는요 x에 0을 대입한 y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직선을 그을 때는요 절편을 이용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어떤 형태가 있을 거니까. 그럼 봐봐. y는 2x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라고 봐봐. 얘 x에 0을 넣으면 y 얼마냐? 1이죠? 요거 1이겠죠? y에 0을 넣으면 x 얼마죠? y 0 넣으면 x는요 요거 0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거 항상 돼 보통.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여러분 이 용어는 좀 첫 시간이니까 나올 때 정확히 잡읍시다. x 절편이 얼마야? 얼마야? x 절편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절편은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제대로 개념 공부 안 한 친구들이 x 절편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0입니다. 이거 틀리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x 절편은 그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숫자를 읽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알겠죠? y절편이 뭐야? 이러면 또 무식하는데 0,1입니다.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y절편은 1이죠. 알겠죠? 오케이?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0,1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쌤과 대화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런 거 용어는 정확히 알아야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 그릴 때 요거 이용하자고. 그러면 x축과 y축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세요. 쌤 0,1을 지나고요. 0,1 여기 있어요. 요 점 지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0 여기 있을 거야.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입니다. 라고 그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준영아 기울기랑 지나는 점 주면 직선 세울 수 있겠지? 이거 보면서 못 세우겠어요. 이거 대비가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랬어?
보게 돼야 돼.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 미래도 되겠죠? 요게 되면 이제 직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저거는 직선을 세우는 완전 기본적인 기본이야. 저게 안 되면 직선 공부 아예 안 돼, 알겠죠? 준영아 이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수학적인 뭘 공부해야 되냐? 직선의 체크 포인트가 뭐라고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 뭘 공부해야 돼? 기울기가 뭔지, 기울기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이거 공부해야지. 지나는 점을 공부할 게 없어. 점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이 단어입니다. 기울기. 우리가 이해 없이 외운 건 뭐냐면 x 앞에 숫자가 기울기였어. 그건 암기하시고 알겠죠? 그것도 물론 쌤이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렵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건 이해를 내가 시켜줄 거니까. 내가 관심 끄라는 건 관심 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외우시고. 봐봐. 자, 기울기는 도대체 뭐냐? 기울기는 이런 뜻입니다.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해요. 이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직선이 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울기인데, 알겠죠? 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좀 수학적이지 않은 그냥 이야기라면 알겠죠? 그냥 이야기가 여러분 좀 와닿기 쉬울 거니까 얘는 이제 기운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직선의 기운 정도. 기울어 있는 정도를 잡아주는 거죠. 알겠죠? 이건 좀 비논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하냐고 그걸 우린 기울기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지워버렸나? y는 다시 쓸게요. 빨리 다시 복원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3을 지나고 아까 2,5를 지나고 3,까지 쓸게요. 3,7을 지나고 이건 뭐 이해됐죠? 그죠? 봐봐.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지? 2였잖아. 이거 외우라 했잖아. 그쵸?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직선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올라간다는 소리야. 2. 그럼 봐봐. 여기 점이 1,3이었어. 그죠? 여기 점은 2,5였고요. 이게 직선 위의 점이죠. 여기 점은 3,7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 내가 이 직선 위의 점을 볼 때, 자, 필기할 거 없어. 필기 나중에 잘 들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할 때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올라갔냐고. x가 1 갈 때 y가 2 올라갔잖아. 그치? 그래 얘는 기울기가 2인 거야. x가 1 갈 때 직선이 2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가는 직선이라고. 오케이? 기울기 3이면요 x가 1 갈 때 더 많이 올라가 3 올라갔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쓰겠지. 이해했어? 기울기 의미를 알아야 돼. 준영 알겠어? 그러면 봐봐. 요 점과 요 점으로 보면 쌤, 야 x가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잖아. x가 2.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y는 얼마 증가했겠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올라가니까 x가 2 증가하면 y가 몇 올라가는 거야? 4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4. 이해했어요? x를 3 바꾸면 3만큼 변화시키면 y는요 6 같겠지. 6. 왜? 기울기가 2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었어. 얘 대충 그릴게요. x가 1 갈 때 y가 얼마 가는 거야? 마이너스 3, 아래로 3. 그죠? 아마 직선이 얘보다 훨씬 가파르게 내려올 거야. 왜? 점은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 점 볼게요. x가 1 갔으면 y는 3 떨어진 거야. 이 마이너스 3인 거죠. 왜? 아래로 왔으니까. 직선이 위로 센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x가 2 가면 y는 6 떨어지는 거죠. 6 떨어지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 기울기의 의미는 이런 거죠. 체크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봐봐.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얘는 x가 2 증가 y가 4 올라갔잖아. x가 2 증가할 때 y가 4 올라간다고.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기울기의 의미는 x가 1 증가할 때 거기 때문에 y의 증가량을 x의 증가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x가 1에 해당되는 y의 증가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요. y의 증가량을 x의 증가량으로 나눠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증가량이라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 거기 때문에 y 좌표 차를 x 좌표 차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게 나올 거야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요.
자, 여기 아까 다시 복원. 1,3이 있었고 요거 복원. 3,7이 있었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x좌표 차가 얼마야? 2잖아. 그죠? 3 빼기 2 증가했죠. 2분의 y좌표 차가 얼마야? 4.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였겠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이 빼는 순서가 똑같아야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처럼 지목대로 빼면 안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제곱을 할 건 상관없는데 얘는 아니야. 알겠죠? 그 빼는 순서에 따라서 부가 달라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무슨 뜻이라고?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 불러. 어떻게 구한다고? y 좌표차를 x 좌표차로 나눠주면 돼. 빼는 순서 그대로 돼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점이 2개 있어야 기울기 구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바로 문제 하나 풀어볼게. 봐봐. 주목.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1,3과 4,7 정도 하죠. 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오케이? 여러분 그림은 그릴 수 있겠죠? 아, 축 그린 다음에 띡띡 찍고 이으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말고 식을 세우라고. 자, 준혁아,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뭐 필요하다고? 두 가지. 뭐 필요하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점. 오케이? 그러면 직선을 구해야 했어. 그럼 너 뭘 구해야 돼? 기울기 얼마지? 지나는 점 얼마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지나는 점 얼마야? 두 개나 있어. 아무거나 써. 1,3이 숫자가 작으니까 이렇게 쓸게. 쌤, 점은 잡았습니다. 오케이, 좋아. 이제 뭘 잡아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죠.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 두 점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x 좌표 차분의 나 이렇게 뺄 거야. 알겠죠? 4 빼기 1분의 3분의 7 빼기 3, 4입니다. 요거 기울기가 3분의 4네요. 알겠죠?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건요. 1 갈 때 3분의 4 올라가는 얘기야. 혹은 3 갈 때 4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기울기를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식 세우겠습니다. 기울기 준비됐고 지나는 점 준비됐잖아. 식 세우죠. 보면서 헷갈린 친구들 y는 3분의 4에 바로하고 x-1 더하기 3입니다. 정리하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모두 다 기울기와 점만 나와 있으면 직선 세우는 건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식이 다양해요. 첫 번째 잘 들어. 방금처럼 두 점을 주는 경우 있어.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식이겠죠. 이건 되게 쉽지. 두 점 주면 뭐 방금처럼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이해되겠죠? 방금 요 공식도 구하면 되잖아. 오케이? 주목. 두 번째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 다양하다고.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를 알아야 직선 세울 거니까. 알겠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봐, 주목. x축의 양의 방향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용어를 다 알아야 설명이 될 거 아니야. 봐봐. x축과 y축이 있으면요.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 방향. 이쪽은 음의 방향이죠. 그거는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 직선을 오른쪽으로 봤을 때라는 거야. 알겠죠? 봤을 때 직선의 기운 여기 각을 알려줄 거야. 30도다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기울기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자, 적어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주는 경우요. 30도나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 45도나 x축의 이루는 각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60도 이딴 식의 각을 줄 거란 말이야. 저런 각들은 기울기를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왜 기울기냐? 봐봐. 여러분 30도면요. 여기 아무 때나 잘라서 직선을 딱 내려 수직 내려버리면 요거 직각삼각형 맞죠? 30도짜리 직각삼각형 삼각비 알고 있죠? 기억 안 납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이거? 순서 상관없으면 불러와봐. 이거 몇 대 몇 대 몇이야? 네?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배웠나?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옛날 봤던 기억나죠? 아닙니까?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은요 제일 긴 게 2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에요
이 B는 여러분 어차피 암기해야 돼. 알겠죠? 이거 못 외우고 있던 친구들은 지금 당장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잘 봐. 기울기 얼마겠냐? 요 점과 주목. 요 점과 요 점 봤을 때 x가 루트 3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했어? 1 증가했잖아. 그죠? 범준 이해돼? 기울기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자, 축과 30도를 이룬다. 뭔 얘기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얘는요? 자, 내리면 여기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 아니야? 그죠? 아, 45도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구해봐. 얼마야? 1이란 얘기죠. 왜?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할 거 아니야. 길이가 1이라는 게 아니야. 비율과 비율이면 그 b는 나올 거니까.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했어? 내리면 2대 1대 루트 3 아니야? 얘랑 같은 삼각형이잖아. 서 있는 거잖아. 그쵸?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루트 3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저렇게 기울기를 알려주는구나. 체크되겠습니까?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해되겠죠? 외우셔야 돼요. 숫자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b는 어차피 외워야 돼. 그럼 그 b를 가지고 기울기를 잡아낼 수 있어야죠. 체크되겠어? 오케이? 민아 알겠어? 자, 기울기 표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기울기가 공부할 게 많아. 잘 들어. 세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평행 또는 수직이라는 멘트로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알겠죠?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랬어. 뭔 소리예요? 기울기가 어떻다? 생각해봐. 자, 필기 따라서요. 직선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위치는 달라. x축, y축 이렇게 있어. 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어떨까요? 같겠죠. 왜 기울기가 뭔데? 아, 기운 정도라니까 똑같잖아. 의미로 봐?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가랑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이랬어요. 이거 직관 오죠? 평행한 건 무슨 의미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겠죠? 이거는 뭐 이해가 쉬워. 평행한 건 기운 똑같을 거 아니야. 기운 정도 같은 거니까. 그죠? 준영 알겠어? 자, 그럼 수직은 뭡니까? 아, 수직은요. 기울기가 이래요. 봐봐. 기울기가 m인 직선에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됩니다. 역수치에서 부호 바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왜 저런 식이 되냐? 아, 선생님 저런 증명을 또 해드려야지. 봐봐. 자, 내가 증명해볼게. 봐봐. 자, 내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봐봐. 자, 직선의 기울기 x축이 있다 치고요. 직선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 칩시다. 직선 L. 아, L 하지 말고 그냥 1번 직선. 오케이? 여기에 자, 요 직선에 이건 증명이니까 가볍게 보면 됩니다. 너네가 할 거 아니야. 요 직선의 요 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는 요런 직선 하나 칩시다. 알겠죠? 자, 요 기울기는 m이야. 요 놈의 기울기는 나는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과연 얼마가 될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 가지고 요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잘 보세요. 자, 이건 증명입니다. 얘가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 점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이 여기다 치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이 길이가 m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 기울기 m이니까 1 가면 m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반대로 옆으로 m만큼 간 m이 한 요도 길이니까 요만큼 m이야. 내가 잡은 거야 m을. 여기서 수직으로 좀 더 가야 되겠다. 수직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m이에요. m만큼 진행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봐봐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아, 그림상 좀 아니어 보이는데 요 둘은요 합동입니다. 오케이? 왜 합동이냐? 봐봐. 이게 여기 각이 동그라미면 여기가 x라 칠게요. 얘 둘이야 90도.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180도니까 x랑 여기는 동그라미. 얘랑 얘랑 90도 x. 그죠? 그럼 막 각이 다 똑같고요. 한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요거 아마 그 ASA 합동이 아닌가 오랜만에 듣죠. 어쨌든 합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는 1일 거예요. 합동이니까. 그럼 봐봐. 기울기 M인 직선은요. X가 1가 할 때 M 중가 있잖아. 거기에 수직직선을 보니까 잠깐만 여기서 봐봐. M 갔을 때 1만큼 M 갔을 때 1만큼 떨어진 거잖아. 마이너스. 그죠?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요. X가 M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 증가하네요.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증명이야. 알겠죠? 요건 뭐 외울 게 아니고. 알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해서 자 우리는 봐봐. 자 수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울기가 M인 직선 수직이면요. 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 기울기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던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멘트를 쓰면 아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구나 체크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나는 점도 주겠죠? 얘는 잠깐만요. 번호를 여러분 필기점이 있죠? 직선의 여기 1번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세우기의 1번, 2번입니다. 지나는 점은 그냥 개인용이에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끝. 오늘은 직선을 세우는 것만 연습해 볼까요? 알겠죠? 자, 체크 되겠죠? 자, 직선 세우려면 뭐 필요하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겠습니까? 근데 기울기는요, 이런 의미를 갖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줄 거야. 알겠죠? 지나는 점은요, 그냥 점을 주니까 세우면 돼.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필기 좀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문제는 오늘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봐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몇 개 한번 풀어줄게. 12페이지입니다. 76번 볼게요. 12페이지 76번입니다. 보시죠. 76번입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7 스톱 마이너스 7,0을 지나고 이 말이죠. 해석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이 5인 스톱 0,5를 지나는 직선을 세우라는 거지. 요까지 됐어? 그죠? 결국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세우라는 거 아니야? 그죠? 미나 직선 세우면 뭐 필요하지? 기울기랑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나와 있네. 둘 중에 아무거나 써. y절편이 훨씬 쉬워. 산수가. 알겠죠? 이것도 상관없어. 근데 얘가 더 쉬워요. 산수. 얘 쓸게요. 지나는 점 알겠죠?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 기울기 구할게요. 두 점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뺄게요. 그래야 양수 나올 것 같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요? 7분의. 그죠? 5에서 0 보면 5. 기울기 구했어.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지. 어떻게 하면 돼? y는 7분의 5에 가로 x 마이너스 0 더하기 5. 정답. 이해됐습니까? 요런 문제야. 아시겠죠? 오케이? 간단합니다. 자, 하나 더, 저 얘기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요. 어디냐면 78번입니다. 잘 보세요. 가볼게요. 78번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까지 이해됐죠? 그죠? 여기 이상한 이 직선에 지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얘가 얘랑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요놈의 기울기 얼마죠? 이렇게 보면 기울기 얼마인지 몰라. y 넣으라고 정리해야죠. 마이너스 y 넘기면 y는 3x 마이너스 5네요. 이거 기울기 얼마야? 3이잖아. 그렇죠? 얘랑 평행하는 얘기야. 기울기 같다는 거. 그렇죠?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3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라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 3이고 얘를 지나? 답은요? y는 기울기 3이죠. 3에 요거 지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됐습니까? 그죠? 전개하면 3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y는 3x 플러스 2가 정답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마이너스 y 넘기면 이 식이 y는 ax 플러스 b일 거 아니야. 그죠? a가 3이고 b가 2인가 보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 알겠죠? 제가 됐습니까? 예, 얘기한 게 있으니까 좀 더 보여주긴 해야 돼. 81번 빨리 갈게. 81번 시간 다 됐어. 81번 봐봐. 빨리 갈게요. 자, 따라오세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루트 3,1을 지나고, 오케이, 지난 줬어요.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문제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저기 나와있죠? 루트 3분의 1인 직선 세워봐. 이게 질문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건 다 기본 개념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쌤, y는 루트 3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3 더하기 1입니다. 정답.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얘기 알겠죠? 우준 알겠어? 헷갈려? 얘가 헷갈려? 얘 때문에 온 거야. 여기 적어놨어. 내가 아는 거야. x 30도. 뭐 이런 b에 의해서 기울기는 얘가 된다. 오케이? 봐봐.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루면 그게 기울기가 얘라는 얘기야. 그래서 30도에 b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잡았으니까 식 세우면 끝.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직 얘기를 하려 했으나 얘기가 저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직선은 많이 안 했으니까 숙제를 조금만 드릴게요. 우리 월요일까지입니다. 오늘 숙제는 54번부터 직선은 세우는 연습만 해서 오세요. 54번부터 차근차근 갑시다. 54번부터 82번까지. 이거 개념탑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어오세요. 풀고 채점. 복습부터 해라. 복습부터 하시고 82번까지만 딱 풀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82번까지가 오늘 배운 기울기 잡고 지나는 점을 통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식까지만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거만 풀어.